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나라스에서 사업개발 담당하고 있는 신민석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코그넥스의 김민수 전무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재밌게 잘 들었고, 저도 이제 김민수 전무님하고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어가지고 더 집중해서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MLOps에 대한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고객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사실 많은 고객들이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객들조차 이제는 머신러닝 모델 개발까지는 어떻게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개발된 모델 결과물을 현장에 배포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막혀가지고 사실 이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봐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회사를 찾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결국에는 진정한 밸류를 달성을 하려면 이게 결국에는 운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I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MLOps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혹시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이 이미지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는 많이 화두가 됐던 이미지고, 2016년에 AI가 분류했던 치와와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초콜릿 머핀 사진이 다수가 있죠. 이때 2016년을 저희가 이제 기억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실 그때 딥러닝 알파고가 나왔고 2세돌 구단을 꺾으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인공지능 관심이 많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못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한 빅테크가 내놓았던 비전 알고리즘이 이렇게 치와와를 분류한 사진에 다수가 이제 초콜릿 머핀 사진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인공지능의 한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7년 정도 지난 지금 23년 현재 이제는 치와와 분류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컴퓨터가 치와와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모든 이미지들이 다 이제 컴퓨터가 생성한 치와와 이미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적인 예에서 보시듯이 우리는 이제 얼마나 그동안 수년간 인공지능이 많은 발전을 해왔나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델의 파라미터 수로 대변되는 이 모델의 크기, 사이즈가 지난 수년간 무려 매년 10배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성장이 지난 수십 년간의 성장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여기 보시듯이 파라미터 수가 무려 조 단위를 넘어가는 그런 굉장히 거대한 모델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야흐로 정말 AI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제조업에서 AI는 과연 어떨까요? 최근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AI와 관련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창출할 가치 총액이 무려 6.7 트릴리언 달러, 하나로는 거의 9천조 원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 대다수 기업들의 경영진들께서도 이제는 AI가 필수다라고 여기시고 실제 많은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산업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마저도 사실 라인별로 굉장히 또 생산 편차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무엇보다 굉장히 도메인 특화된 AI 모델이 설계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AI 모델을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또 운영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필요 환경에 따라서 스스로 AI 모델을 설계를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시대가 지금도 왔고 앞으로도 그런 시대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똑똑한 모델, 챗GPT 같은 똑똑한 모델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쪽을 보면은 사실 지난 수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데이터 부분은 굉장히 많은 성공적인 시도가 있어왔고 많은 결과물들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똑똑한 모델 같은 경우도 최근 챗GPT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그 모델의 성능 또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관심에 비해서 아직은 이 ML 인프라, ML 옵스가 과연 많은 기업에 확장이 되어 있고 적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머신러닝 시스템을 생각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떠올리시는 게 아마 이 모델 개발하는 행위 그 자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머신러닝 시스템을 보았을 때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려면은 당연히 똑똑한 모델을 잘 설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머신러닝의 그 라이프 사이클 전반으로 봤을 때는 이 머신러닝 코드를 개발하는 행위 그 자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데이터 준비하는 과정, 데이터 엔지니어링 피처 추출하고 또 이를 활용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을 개발하면서 또 평가하면서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고 또 개발된 모델을 인프라에 서빙을 하고 서빙된 모델을 또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에 다시 재학습하는 이런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의 전반적인 그 과정의 흐름을 봤을 때 모델 개발하는 행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글은 이와 같은 개념을 2015년에 닙스라는 단체에 제출한 논문에서 머신러닝의 숨겨진 기술 부채라는 제목으로 이미 MLOps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고요. 아마 이때부터 MLOps라는 개념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Ops가 뭔지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정의를 드리면 MLOps는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여 기업이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 운영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MLOps가 그래도 조금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조업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제조업은 사실 이런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 1900년대 GM의 생산 라인이고요. 보시듯이 전혀 자동화나 어떤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생산 라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 당시 GM이 생산할 수 있었던 자동차는 한 종 그리고 2,500대가 연간 생산량의 전부였고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라인은 이렇게 생겼죠.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고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생산량 1위인 도요타를 예로 들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자동화된 라인을 통해서 현재 80종이 넘는 자동차를 연간 100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이 사실 머신러닝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MLOps가 반드시 그 머신러닝 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드의 반복의 법칙이라는 반복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보이드의 반복의 법칙이란 반복의 속도가 질보다 우선한다라는 법칙입니다. 1950년대에 뛰어난 전투기 조종사이자 항공기 설계자였던 보이드는 당시에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1950년대 냉전 시대 때 그 모든 성능 면에서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고 평가받았던 미그 15기가 오히려 미국의 F-86기에 비해서 매번 전투 상황에서 패배하는 그런 이제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드는 이제 그 사실에 집중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고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그 미국의 전투기 조종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전투기 조종관을 움직이는 데 들어가는 물리적인 에너지가 F-86기보다 더 많은 물리적인 에너지가 소모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실제 전투기관의 어떤 도구 파이팅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전투기 조종사의 목숨이 달린 급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전투기 조종사는 조종관을 반복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투 상황에서 미국이 전투 조종사에게 이런 이제 물리적인 에너지가 가중이 되면서 피로도가 증가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전투 패배로 이어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 머신러닝의 라이프 사이클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에서 머신러닝을 개발하는 그 사이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개발한 것을 이제 현장에
운영화시키고 그리고 운영된 모델을 또 확장시키고 하는 일련의 이제 일방향 라이프 사이클로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실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절대 일방향으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해 놨는데 또 이거를 다시 또 모델 개발 코드를 뜯어 고쳐야 되고 혹은 또 개발한 모델을 다시 또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으로 돌아가야 되고 혹은 모델을 열심히 확장을 해놨는데 이걸 또 중단을 하고 운영단에서 다시 시스템을 손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머신러닝 사이클이 절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깔끔하게 흘러가지 않고 굉장히 단계별로 전 단계, 전전 단계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아까 보이드의 법칙처럼 이 각 단계에서 다시 돌아가서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됐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크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어느 지점에서 막히게 되고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MLOps가 없는 환경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밑에 보이는 X축이 이제 기업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커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업이 성장하면 당연히 다양한 영역의 비즈니스 로직에 AI 모델이 마찬가지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업이 성장하면서 진정한 AI의 어떤 밸류를 누리려면 그런 다양한 영역의 AI 모델 수도 늘어나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MLOps가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인적인 어떤 역량에 의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의 역량에 의존해서 성장할 수 있는 AI 모델 수도 결국에는 어떤 보틀렉에 막혀서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의 어떤 진정한 가치를 누리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MLOps를 갖춘 상황에서는 더 이상 사람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국에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그 자동화되고 체계화된 시스템에 따라 AI의 모델 수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의 진정한 밸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는 MLOps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지난 수년간 AI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스택들이라든가 주요 어플리케이션들이 출시될 때마다 이제 MLOps도 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키워드가 됐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모델을 잘 개발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개발된 모델을 다수를 잘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의 진정한 밸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MLOps를 구축을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게 그 머신러닝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로 이제 필요한 단계들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이 각 단계별 어떤 소프트웨어 스택들인데 보시듯이 직접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 선택지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들을 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내 일부 대기업들은 그 이제 큰 조직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리소스를 흡수를 해서 이런 MLOps 체계를 직접 구축하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잘하는 엔지니어가 있느냐 하면 사실 그런 엔지니어를 찾아보기도 힘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 대비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MLOps의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MLOps 구축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그 MLOps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마키나락스는 스타트업이고 지금 현재 인원수는 100여 명 정도 되고 한국에 이제 본사를 두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하게도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6월 달에는 CB인사이츠라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 시장 조사 기관을 통해서 세계 100대 AI 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일단 첫 번째로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마키나락스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그 이름을 올렸던 기업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픈 AI, 허깅페이스와 같은 그런 유수의 AI 기업들과 같이 저희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이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발표한 기술 선도 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누적 투자 금액은 300억이 넘어가고 있고 초반부터 이런 밑에 보시는 이제 주요 제조 기업들로부터 전략적인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스타트업이 초반부터 이제 실행해보기 어려운 그런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링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면서 저희가 역량을 쌓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한 지 이제 7년 정도 됐고, 그동안 이런 이제 다양한 기업들과 제조업의 다양한 문제, 예를 들면 설비 이상 탐지, 혹은 어떤 로봇의 제어 최적화, 혹은 어떤 공정 레시피의 최적화, 혹은 수요 예측, 이런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이렇게 다양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잘 하려면 MLOps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내부적인 어떤 필요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MLOps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이제 그것을 제품화 시켜서 지금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제품이 바로 런웨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MLOps 플랫폼으로 작년 말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UI는 이렇게 생긴 플랫폼이고요. 간단히 그 주요 기능들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런웨이가 타겟팅하는 타겟 유저 페르소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높은 자유도를 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드 코딩을 할 수 있는 머신러닝 코드 개발 자체를 손볼 수 있는 주피터 랩 기반의 툴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좌측에 보시듯이 이런 직접 작성한 코드 블록들을 여기서 이렇게 바로바로 파이프라인화 시각화해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면서 쉽게 디버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이렇게 높은 자유도를 원하는 엔지니어만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워서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이런 것들을 노코드, 로우코드 기반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추가를 하였는데, 여기 좌측에 이제 보시는 이런 템플릿들이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템플릿들을 저희가 코드 블록들을 템플릿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듯이 이제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코딩 없이도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코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잘 운영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현장 전문가의 도움,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잘 모르더라도 현장에서 적용된 모델이 데이터 드리프트와 같은 그런 현상 때문에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만약에 필요시에는 성능이 저하됐을 때는 바로바로 어떤 조치가 되게끔 하는 현장 전문가들도 볼 수 있는 모니터링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툴도 같이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런웨이의 어떤 유스케이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유스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스케이스를 다양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하나를 집중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까. 근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하나에 집중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태양광 에너지 수요 예측에 대한 사례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태양광 에너지 쪽에서는 전력 거래소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뭐냐면은 이제 다양한 발전소를 운영하는 중소규모 발전소들이 있고요. 이들을 집합해서 가운데서 전력을 중개하는 전력 중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력 중개 사업자가 만약에 어떤 다음 날의 태양광 에너지의 수요를 오차율 8% 이하로 예측을 했을 때, 그래서 그것들 하루에 2번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측치의 정확도에 따라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전력거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력 중개 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케이스에 저희 고객도 전력 중개 사업자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듯이 굉장히 발전소의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발전소가 설치된 환경, 지리적 위치, 기후 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에 전력 중개 사업자가 이런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해서 오차율을 낮추려면 이런 개별 환경에 맞는 머신러닝 모델링, 수요 예측 모델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발전소만 해도 한 700여 개가 넘어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 전력 중개 사업자가 10개 이하의 모델을 이런 발전소 전체에 적용을 해가지고 수요 예측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예측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와 같이 런웨이라는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700개 이상의 발전소에 무려 3,000개
그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결국에 이 그 전력 중개 사업자가 목표로 하던 그 비즈니스 목표, 그러니까 오차율 개선을 통한 이 신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아키텍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프로젝트에서 태양광 에너지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는 그 날씨와 같은 이제 외부 데이터, 다른 하나는 그 이제 태양광 발전소 자체에서 나오는 인터널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희는 이제 AWS 환경에서 구축을 하였고, AWS의 데이터베이스에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이제 끌어 모아서 저희 마찬가지로 저희 런웨이라는 플랫폼도 AWS 클라우드 환경에 설치를 해서 이 데이터를 저희 런웨이 MLOps 환경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 런웨이 환경에서 모델 개발과 모델 배포를 위한 모델 레지스트리까지 생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배포 단계에서는 저희가 클릭 몇 번이면 바로 인프라에 대한 그런 고민 없이 바로 배포가 될 수 있게끔 기능을 갖추어 놨는데, 이제 그런 기능을 통해서 바로 수천 개의 모델을 저희 런웨이에서 제공하는 인프라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바로 서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론된 데이터는 결국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저희 그 전력 중개 사업자 쪽에서 하루에 2번 정도 API 콜을 호출을 해서, API 서버를 두고 호출을 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을 받고 이제 전력 거래소에 제출을 하는 형태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수천 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이런 저희 런웨이라는 플랫폼 하에서 인프라에 대한 걱정 없이 바로바로 운영과 그런 재모니터링 학습까지 다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사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그 현장 작업자들도 결국에 이런 것들, 그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고 모델의 어떤 예측치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시보드도 저희가 같이 솔루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마이케다락스는 그 대한민국에서 MLOps를 가장 잘 하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혹시 본인의 과제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런 게 있으시다고 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